그럼 불변과 가변이라는 말은 뭐냐? 자, 형태가 바뀌냐 안 바뀌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변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불변하는 것의 첫 번째 체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변하는 것의 맨 위에 있는 체온. 자, 불변하는 것의 체온. 자, 체온의 뭐 대표적인 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책상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책상을 얘기할 때 책상, 책삽, 책살 이러지 않죠. 근데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의미를 유지한 채 변형을 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불변, 가변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때 불변의 첫 번째 개념인 체언은 어떤 애들끼리 묶어놨냐면요. 주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에 쓰이는 그 중심 부분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모여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체언 보면 3개가 들어가 있죠. 뭐죠?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 대명사, 수사가 이 3개가 체언 부류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체언은 어떤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사 같은 경우는 이름 명자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존재의 이름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꼭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념도 있어요. 사랑, 우정 이것도 명사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관념이든 아니면 물체든 어떤 것의 이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사 안에 하위 분류가 또 있어요. 자, 그래서 명사를 나눌 때 그것이 어느 범주까지 이렇게 딱 찍어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고유명사, 보통명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유명사라는 건 우리 이름 같은 거죠. 이름이나 지명. 그래서 특정한 여러 가지 중에서 그거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서 그거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 이름들을 고유명사라고 해요. 자, 근데 보통명사는 오히려 반대예요. 비슷한 특징을 가진 여러 부류를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부르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이 학생이 앉은 책상과 제 책상과, 그죠? 그리고 저 끝에 있는 책상과 다 다른 책상이에요. 자, 모양은 똑같잖아요? 아니죠. 거기 어떤 건 흠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낙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몇 년도에 자, 개체적으로 존재는 다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걔네들의 특징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할 때 쓰는 어떤 도구라는 이름을 부여를 해서 책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아서요. 자,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꽃과, 그쵸? 그리고 뭐 학원에 있는 꽃은 달라요. 자, 꽃이 없나?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자, 이 꽃, 저 꽃이 다 다른데 공통점을 모아가지고 꽃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게 바로 뭐죠? 네, 보통 명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이제 이해하기 쉬우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코파이는 보통 명사다. 그죠? 왜 뚱딴지 같은 소리냐?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표정이신데, 예전에 이제 초코파이 가지고 소송이 붙은 적이 있었어요. 롯데도 초코파이 만들고, 오리온도 초코파이를 만들고, 원래 오리온이 먼저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롯데가 초코파이 만들었을 때 오리온이 소송을 건 거죠. 자, 그랬을 때 판결이 뭘로 났느냐? 초코파이에서 그 이름을 지을 때 그게 브랜드명이냐? 그러니까 결국에 상품명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초콜릿을 사용한 파이는 모두 다 초코파이를 쓸 수 있다라고 판정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걔는 뭐죠? 보통명사인 거예요. 그죠? 보통명사. 그죠? 그냥 음식의 보통명사가 돼버린 거죠. 자, 근데 뭐 그거랑 비슷한 소송으로 불가리스와 불가리아 소송이 있었어요. 불가리스 우리 알고 있는 그 캐본 요구르트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그 파스텔 유업에서 나오는 불가리스를 모방을 한 굉장히 비슷한 불가리아라는 음료가 나올 뻔했는데, 근데 그때 딱 파스텔유가 딱 소송을 걸었을 때 그때 상대편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초코파이도 보통명사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음식 이름을 지을 때, 음식이죠 어쨌든. 자, 그죠. 음식 이름을 지을 때 그 음식의 재료 이름으로 짓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나 초코파이는. 그쵸. 우리가 초코파이면 초코파이, 레몬파이면 레몬파이, 사과파이면 사과파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보통명사인데, 근데 그 나라 그 요구르트 기법을 그죠. 국가 이름에서 가져왔다고 해서 국가 이름을 딴 건 굉장히 유니크한 장명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브랜드명이다. 그건 상품명이다. 그래서 고유명사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소송인데 완전 다른 판결이 났었던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걸 보면 우리가 이제 고유명사랑 보통명사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유명사는 걔만 얘기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지어낸 것이고 그 보통명사는 묶어가지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립명사, 의존명사. 자, 자립명사, 의존명사라는 거는 그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의미적 자립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전에 형태소에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얘기했죠. 그거는 띄어쓰냐 마냐고. 그건 띄어쓰냐 마냐였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자립 의존은 띄어쓰다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의미를 자기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부여받아야 되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명사는 자립명사예요. 그런데 의존명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바로 것입니다. 것. 그리고 뭐뭐 할 수 할 때 수.
이런 단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나는 뭐뭐 할 수 있다 그럴 때 보면은 할이랑 수랑 띄었어요. 왜냐하면 수도 명사니까. 겉으로 볼 땐 띄었어야죠. 근데 문제는 얘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수 같은 거는 어떤 가능성밖에 없고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먹는 가능성이 되는 거고. 그쵸? 갈 수 있다 그러면 가는 가능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 단어가 수식을 해줘야지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릇 같은 단어죠. 그죠? 그래서 의존명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지 못해서 앞에서 수식을 해줘야 되는 단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명사로 가볼게요. 자,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명사를 다시 이야기하기 싫어서 앞에 나왔던 단어를 다시 언급하기 싫을 때 아니면 맥락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단어에 대한 이야기일 때 이럴 때 대명사를 씁니다. 자, 그 대명사의 종류. 인칭 대명사, 사람을 이르는. 자,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 그러면은 이, 그, 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이야기하는 인칭 대명사에는 우리가 영어랑 똑같아요. 나, 우리 같은 1인칭과 너, 그쵸? 그런 2인칭과 그녀라는 3인칭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하게 알아둬야 될 것. 기본서에서는 기본서에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했는데 기본서에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주지 않았는데 학교 문법에서 비중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추가해서 알려드리는 부분이 바로 제귀대명사와 미지칭 부정칭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제귀대명사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단어 아시면 돼요. 자기, 당신. 자, 반말일 땐 자기를 쓰고 높일 땐 당신을 쓰는데 그게 2인칭에 자기 할 때 자기가 아닙니다. 자, 그게 아니라 앞에 이미 그 문장 안에 똑같은 문장 안에 쓴 사람을 다시 이야기할 때 그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언니는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꼭 나중에 딴소리를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자, 그러면 그 문장 안에 언니 있죠. 근데 바로 얘기를 할 거잖아요. 본인이 이런 뜻이에요. 본인이. 언니 본인이 그렇게 말해놓고 지키지 않아. 뭐 언니 본인이 뭐 이런 식으로. 누구 본인이. 근데 그것을 높이고 싶지 않을 때. 그때는 누구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그 자기가 제기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높인다. 아버지는 아버지 본인의 차를 굉장히 아껴.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할 때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땐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 당신의 차를 매우 아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당신은 이봐 당신 할 때 2인칭의 당신이 아니에요. 그 당신과 다릅니다. 그 당신이 아니라 그죠? 아버지는 아버지 본인의 아버지 당신의 물건을 아끼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미지칭과 부정칭은 뭐냐면 미지칭은 사람은 누군가가 있어요. 자, 누군가 배를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자, 그때 누구? 자,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부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미처 몰라서 지칭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야기할 때는 미지칭이라고 해요. 근데 애초부터 꼭 집어서 얘기할 생각이 없었다. 뭐 누구든 덤벼. 아무나 덤벼. 자, 그래서 이 N인 거죠. 그래서 얘를 some 그리고 얘는 L이라고 보면 돼요. someone, anyone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 덤벼. 아무나 덤벼. 이럴 때는 누구를 콕 집어서 얘기할 생각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칭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얘기한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 그, 저. 그쵸?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것, 그것, 저것, 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사. 수사에서는 이제 양수사와 서수사가 있는데 서수사 확실히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서수사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말로 뭐 영어로 얘기하면 1, 2, 3랑 first, second 다른 것처럼 그래서 하나, 둘, 셋, 1, 2, 3, 4 같은 경우는 양수사인데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그 첫,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서수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